그가 공을 보는 방식은 정말 놀라웠다. 이 점에서는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 같다.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전설적인 공격형 슈퍼스타 마이크 트라웃의 이 뜨거운 찬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 직후 미디어 전역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짧은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놀라움, 감탄, 그리고 마이크 트라웃이 직접 느낀 일종의 위협감까지. 이 모든 것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력 타자 이정후가 보여준 놀라운 활약에서 비롯되었다. 팀이 결국 승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우는 상황 판단력, 다양한 스윙 형태,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관중과 전문가들을 매료시켰다. 그날의 에인절 스타디움은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관중석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패배했어도 이정우의 존재감이 이렇게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왜 미국 언론과 MLB의 전설들, 팬들이 그를 향후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으로 주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우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처한 상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17연전을 치르며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어지는 먼 이동 거리를 감수해야 했다. 뉴욕 양키스,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격돌한 뒤 애너하임으로 넘어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상대하는 이른바 지옥의 17연전은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일정이다. 이 험난한 배경 속에서 이정우는 밥 멜빈 감독이 내세우는 최대 희망으로 떠올랐다. 필라델피아에서 하루를 쉬게 한 뒤 곧바로 4월 19일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선발 복귀하게 되었고, 그가 3번 타순 중견수로 경기에 투입된다는 소식만으로도 자이언츠가 초반부터 강력한 공격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가 상대해야 할 투수는 에인절스의 왼손 투수 타일러 앤더슨이었다. 통계적으로 앤더슨은 왼손 타자에게 약점을 보이는 편이고, 이정우는 왼손 투수를 상대로 0.45이라는 높은 타율을 자랑한다. 밥 멜빈 감독이 그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했다. 한편 홈팀 에인절스 역시 홈런 능력과 뛰어난 공격력으로 유명한 마이크 트라웃을 중심으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정우가 자이언츠 대부분의 공격 지표, 즉 타율부터 2루타, 오피스 등에서 선두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아인절스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엠블리 시즌임에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정우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다. 치열한 구도가 만들어낸 긴장감 속에서 자이언츠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권을 추격하기 위해 승리가 절실했고, 에인절스는 마이크 트라웃, 테일러 워드, 놀란 샤누엘 등 화려한 라인업으로 홈구장의 기세를 살려 높은 순위로 올라서고자 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이정우에게 집중되었다. 경기는 저녁 6시 39분에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시작되었다. 관중석의 함성이 경기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궜다. 1회 초부터 이정우는 과감한 번트, 안타로 앤더슨과 에인절스 수비를 교란시켰다. 보통 강타자는 번트를 잘 쓰지 않지만 이정우는 의외의 선택을 하며 상대 수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공이 1루선 쪽으로 천천히 굴러가자 에인절스 내야지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정우는 무사히 출루에 성공했다. 이후 매트 체프먼이 볼넷을 얻어 두루로 진루했지만 체프먼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에는 실패했다. 두 회에는 자이언츠 공격이 무위로 그친 반면 에인절스가 놀란 샤누엘의 두루타, 잭 네토의 적시 두루타, 그리고 매트 체프먼의 드문 수비 실책을 묶어 2점을 올렸다. 초반부터 이 대영으로 끌려가게 된 자이언츠는 언제든 추가 타점을 올릴 수 있는 마이크 트라웃의 존재까지 의식해야 했다. 3회 초 이정우는 다시 한번 깔끔한 싱글 안타를 뽑아냈다. 이번에는 상대 내야진 사이를 정확히 뚫는 라인 드라이브 타구였다. 상대 투수의 구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빈 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돋보였고, 4회와 5회는 양팀 투수들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앤더슨을 공략하지 못한, 자이언츠와 추가 득점을 뽑지 못한 에인절스가 대등하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6회가 되자 이정우는 또다시 뛰어난 성우안을 보여주었다. 무리하게 스윙하지 않고 적절한 공을 기다려 결국 볼넷을 얻어냈다. 공을 일찍 꿰뚫어보는 능력이 다른 수준에 있다는 밥 멜빈 감독의 칭찬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어떤 공이 위험하고 어떤 공이 노려야 할 타이밍인지 정확히 아는 이정우는 볼넷 하나로 투수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하지만 동료들이 이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경기가 뒤로 갈수록 자이언츠의 부담은 커져갔다. 에인절스는 브록 버크, 라이언 제퍼잔을 차례로 투입해 리드를 지키려 했고, 자이언츠 역시 로건 웨브를 내리고 랜디 로드리게스를 마운드에 올리며 맞불을 놨다.
승부는 8회까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정우는 여기서 또 한 번 볼넷을 골라내며 네 번째 출루에 성공했다. 야구 전문가들은 한 타자가 꾸준히 출루할 때 상대 투수를 소진시킨다고 말한다. 만약 동료 중 누군가가 적시타를 터뜨렸다면 그런 소진이 한순간의 연쇄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매트 체프먼이 다시 삼진을 당해 자이언츠는 아쉬운 찬스를 날려버렸다. 9회 말이 되자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감독 론 워싱턴은 노련한 마무리 투수 켄리 젠슨을 투입했다. 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마무리로 유명한 젠슨은 자이언츠의 마지막 저항을 봉쇄했고 이정우 차례가 돌아오지 않은 채 자이언츠는 단 한 점도 뽑지 못하고 0대2로 패배했다. 경기가 끝나자 에인절 스타디움은 홈팀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로 가득 찼지만 이날 가장 빛나는 존재는 이정우였다. 네 차례 출루를 만들어내며 다양한 방식으로 투수진을 괴롭히는 모습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기술적으로 보면 번트 안타, 라인 드라이브, 볼넷 등 상황마다 다른 공격 패턴을 구사한 점이 주목된다. 상대 투수가 패스트볼,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볼 등을 섞어 던져도 이정우는 민첩한 관찰과 빠른 반응 속도로 공을 공략했다. 스윙 타이밍 역시 매우 뛰어나 공을 정확히 약한 코스로 보내거나 최소한 상대 수비를 뛰어다니게 만들며 압박했다. 이정우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4번의 출루가 만들 수 있었던 득점 기회는 결코 작지 않았다. 조금만 더 동료들이 적시에 받아쳤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이날 자이언츠의 다른 타자들이 부진했기에 팬들은 더욱 이정우의 활약에 탐복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왼손 투수 타일러 앤더슨과 왼손 타자 이정우의 대결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앤더슨은 1회부터 번트 안테허를 찔렸고 3회에는 라인 드라이브를 허용했으며 6회에는 볼넷으로 이정우를 내보냈다. 이를 지켜본 마이크 트라웃은 그가 저렇게 빨리 공을 파악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활약으로 인해 경기 후 미국 언론은 모두 이정우에게 주목했다.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자이언츠가 득점 없이 무너졌지만 스포츠 뉴스에서는 이정우의 이름이 더 자주 언급됐다. 그를 엠페리브를 뒤흔드는 아시아 선수라 부르거나 이치로 스즈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정우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보도도 쏟아졌다. 경기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교차했다. 밥 멜빈 감독은 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연신 이정우를 치켜세웠다. 계속 출루하며 에인절스 수비진에 부담을 준 이정우의 존재감이 컸다는 것이다. 멜빈 감독은 동료들이 한두 번만 더 좋은 장면을 만들어줬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론 워싱턴 감독은 2대0리에 만족한다면서도 이정우가 자이언츠 타선에서 중심적인 골칫거리였다고 인정했다. 그가 만들어낸 출루 찬스들을 자이언츠가 더 잘 살렸다면 아인절스가 역전패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마이크 트라웃은 처음에 던졌던 강렬한 한마디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왼손 타자인 이정우가 투수 구종에 따라 그때그때 공격 방식을 바꾸는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위협적이었다는 것이다. 트라웃은 내가 봐도 공이 유혹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다 할 확신이 없으면 스윙하지 않는 차분함을 보이더라. 고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 투수가 된 타일러 앤더슨도 이정우와의 대결이 가장 까다로웠다고 털어놨다. 구속과 각도를 바꿔가며 던졌지만 번트나 라인 드라이브, 볼넷 유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루하는 이정우의 모습에 완전히 기진맥진했다고 표현했다. 현지 중계진과 해설위원들도 자이언츠는 졌지만 이정우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그의 타석마다 관중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느낌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특유의 치밀한 타격 스타일과 강력한 파워가 결합된 형태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그의 등장은 다른 투수들에게도 경계 대상 1순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한편으로 일부 MLB 레전드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이정우는 단순히 화려한 기록 때문이 아니라 경기 접근 방식이 매우 뛰어나 주목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번트로 상대 허를 찌르고 투수의 빈틈을 노려 라인 드라이브를 치고 무리할 필요가 없으면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태도는 시즌 2년차 선수에게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다. 마이크 트라웃은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해 공을 보는 능력 몇몇 면에서는 나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이겼지만 이정우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인내심에 대한 레슨을 선사했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0대2로 패배한 뒤에도 이정우는
자이언츠의 칙칙한 그림 속에서 가장 빛난 별이었다. 번트 안타부터 라인 드라이브, 볼넷 2번까지 4번 출루를 달성하는 과정은 그의 놀라운 실력과 배짱을 잘 보여주었다. 팀은 점수를 만들지 못했지만 이정후가 전한 에너지는 동료와 팬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도 공격의 활로를 열 열쇠는 이정후라는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 마이크 트라웃뿐 아니라 수많은 해설자, 전직 스타 선수, 전문가가 모두 이정후를 찬사하고 있는 이유다. 앞으로도 이런 꾸준한 활약이 계속된다면 자이언츠가 다음 일정에서 크게 도약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냉혹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개인의 빛나는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매력도 지니고 있다. 이정후가 어떻게 또 다른 명장면을 만들어낼지 지켜보며 함께 의견을 나누자. 그리고 이정후가 메이브레이엘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기 위해 채널에 대한 관심도 부탁한다.